안녕하세요. 행정에이전트 대표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살아가면서 반성문 탄원서 작성할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간혹 반성문 탄원서 작성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도 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는 반성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타인이 선처를 바라며 작성하게 되는 탄원서. 누구나 제출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행정에이전트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성문은 경찰서,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에 자신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반성의 마음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선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 역시 경찰서, 검찰, 법원 등 타인에 대한 억울한 사정이나 상황을 전달하여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글솜씨에 연연하기보다 진심을 담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내려지게 될 처벌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벌금을 감경하기 위한 경우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이나 벌금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경찰이 올리는 사건 보고서에는 없는 자신의 사정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핵심 사항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찰이나 검사, 판사님들의 경우 수많은 사건 관련 서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는 문서를 오랜 시간 주의 깊게 봐주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항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작성하게 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장황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문맥을 부자연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고 노골적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반성문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전해드렸는데요. 형의 감량이나 벌금 감량을 위한 반성문 탄원서 작성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의 질적인 측면이나 형 감량의 실질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쓰게 될 경우 아무래도 내용이 편협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논리 전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반성문 탄원서 작성이 힘들 수 있겠죠. 행정에이전트는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200%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행정 전문가들과 협력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반성문 탄원서, 어느 정도 수준이 갖추어질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당신을 위한 행정 전문가, 행정 에이전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이전트 대표 이천호 행정사였습니다. 행정에이전트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행정에이전트 혹은 이천호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최고의 선택, 행정에이전트가 함께하겠습니다.